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위문학 지학사 3-1단원에 있는 어미말과 새끼말. 제목이 귀엽죠? 이게 깨끗한 지문으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어떤 놈이 새끼고 어떤 놈이 애민가, 사투리가 너무 많이 쓰였으니까 이게 처음 깨끗한 지문으로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설명을 듣고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진짜 가벼운 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쉬워요. 자, 그리고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 이게 설화 안에 민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런 민담의 특징, 문제라든지 설화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미리 읽어볼 거예요. 이 내용을. 본문 내용이 간단하니까. 자, 설화는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속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대표해서 전부 다 묶어서 말을 하는 개념으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된답니다. 자, 그래서 신화는 신적 존재 및 그에 준하는 존재들의 활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초역사적인 시간 배경과 무엇을 갖는다? 신성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반면 그럼 방금까지가 뭐의 특징이었고? 신화의 특징이었고, 여기 있는 신화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 전설은 신적 존재가 아닌 인간 및 인간의 행위들을 주로 다루며 신화의 무엇이 제거되었다? 신성성이 제거되었다. 그러면 전설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죠. 신성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실제 사실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은 민담은 신화의 신성성, 초역사성, 그리고 전설에 나왔었던 역사성과 사실성이 사라진, 그러면 민담에는 무엇이 없냐면 신성성이 없고 역사성이 없고 사실성이 없습니다. 초역사성과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건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특징이고, 흥미본의어의 이야기, 허구성이 강하다. 이게 민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내용 간단합니다. 옛날 대국 천자가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미말과 새끼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지 골라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똑같은 놈,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원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 조회 때 들어가니까 원정승 보고 골라내 보아라 라고 왕이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정승이 두 마리를 딱 갖다 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색도 똑같고 어떤 게 M인지 똑같은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리가 있어야지. 그리 않고 들어놓은 거죠. 앓고 들어놓은 거죠. 머리 싸매고 들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자, 그럼 아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구비전승되는 이 민담의 특징이 같은 말이 반복되고 군말, 군더더기 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많다. 자, 그래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아들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오, 아들은 뭔가 있나요?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해결 방법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 아침을 먹어서 이튿날 갔는디 이놈이 콩을 뭔 말이냐면 이 두 마리 말에게 콩을 준 겁니다. 콩을 잔뜩 준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마리는 안 먹고 놔둔 거고 한 마리는 먹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안 먹은 게 양보한 말이 누굴까요? 어미 말이고 양보하지 않고 먹은 말이 누구겠어요? 바로 새끼 말이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게 답니다. 이 내용이 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새끼 말을 위하는 어미 말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생명 윤리라는 겁니다.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결국 같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최고운전이라고 해서 고전소설이 하나 더 실려 있거든요. 자, 뭐 전체 내용이 실린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자, 이제 채치원이고 뒤에 가면 이제 최고운이 되는데 7살이었을 때입니다. 이 치원에게 당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빡쳐가지고 문제를 하나 낸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혀. 이걸 읽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계란을 솜으로 싸서 돌로 만든 함에 가득 채운 뒤 그 속에 밀랍을 녹여 부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함 속에 구리와 철을 녹여 부어 함을 열어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이 뭔지를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를 낸 겁니다. 문제를 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여기 있냐면 10살 된 11살 된 채군 아까 7살이었는데 이제 11살이 된 거죠. 11살 된 이 채군이가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알아맞힌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어떤 내용인 줄 알겠죠? 자, 밑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일단 1번부터 읽어보시고 읽어보셨으면 2번 아까 봤죠? 3번 문체상 특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 보편적 주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는데 기록문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민중의 삶과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온 한국문학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기반이 되므로 한국문화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최고운전 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7번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7번이 매우 중요하겠죠. 꼭 읽어보시고 됐나요? 자, 여기는 공통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궁지에 몰리지만 어린아이가 해결한다라는 내용. 둘 다 어린아이였죠. 11살. 그 다음에 몇 살이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이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